자, 지금까지 제주와 부산, 여수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들 이제 대비 태세를 지금 이제 굳건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저희가 뒤에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또 1시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변화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상 전문가와 함께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가장 최신 정보에 따르면은 흰남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기상청 홈페이지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 발표된 자료가 오후 4시 자료고 기준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네, 오후 3시 가장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흰남노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해상에서 시속 33km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이고요. 이 강풍의 반경은 430km, 최대 풍속이 초속 49m로 매우 강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매우 강 단계가 태풍의 강도 분류 5단계 중에 4번째 단계고요.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태풍을 막고 있던 길이 열리면서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양상이고요. 이 흰남노가 내일 오전 1시께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아침 오전 6시에서 7시를 전후해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가장 최근 4시 발표된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이제 신혜원 기자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반기성 센터장님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자정의 서귀포 부근, 내일 오전 1시쯤에 제주 부근에 이제 근접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또 내일 오전 6시쯤에는 이제 경남 해안에 상륙할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그 태풍의 진로가 지금이라도 약간씩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까? 태풍이 대개 그 이동을 할 때 그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제 서쪽에 있는 티벳 고기압 또 상층에 있는 제트 기류가 다 같이 네. 맞아야 됩니다. 네. 현재는 이 태풍이 다른 데로 갈 만큼 뚜렷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압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제 방향을 틀었고 또 네. 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 본다면 뭐 일본이나 또 혹은 더 훨씬 서쪽 전라도 쪽으로 상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현재 상륙으로 예상되고 있는 통영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서쪽이나 동쪽으로 한 20-30km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섭동 그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현재 거의 진로는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상륙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통영 부근에 이제 상륙할 것은 확실시 되고 있고, 그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수십 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이었는데 시간대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제주 같은 경우는 태풍 경보권에 다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볼 땐 태풍이 가장 근접했을 때 앞 3시간, 뒤 3시간을 피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주 같은 경우는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남해안 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사이.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4시부터 10시 사이. 그다음에 저쪽 포항 이쪽 울산이라든가 포항 쪽은 거의 한 5시부터 11시 사이. 이 정도가 가장 피크 타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뒤 3시간 정도씩을 계산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한 오후는 돼야 되겠네요. 일단 이건 피크 타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강력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타임이고 실제로 태풍 경보권 안에 들어있는 시간은 그거보다는 최소한 3-4시간은 더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예상으로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포항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륙 쪽만 따진다면,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를 제외하고 내륙 쪽만 따진다면은 오후 정도 들어가면 이제 큰 고비는 일단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신혜원 기자가 지금 4시 기준으로 태풍의 상태가 매우 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매우 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보다 조금 단계는 낮지만 강 상태로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위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태풍은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초강력, 가장 강했던 초강력 태풍까지도 발달했던 태풍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매우 강, 그러니까 이제 풍속으로 따지면은 이제 35에서 44m 정도까지 그러니까 44에서 54m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태풍인데 이 정도 태풍이라면은 사람이나 돌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고요. 이 태풍 정도의 세기가 바로 제주 옆을 지나갈 때까지도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를 부딪히고 세력이 약간 약해지면서 통영 정도 상륙할 때 제게 초속 43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강이거든요. 네. 강이라면은 우리가 뭐 기차가 탈선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어떤 철구조물도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가장 강한 태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청난 강한 태풍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강이라고 해서 이제 매우 강보다 낫다고 좀 방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 일단-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으로 바로 부딪히는 그런 네, 상황이나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고 실제로 상륙할 때도 강이라도 강에서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43m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매우 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비교할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저도 예보 명령 꽤 오래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태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흰남노가 제주 인근에 도착하는 시간이 어제 기준으로는 조금 한 2시간 정도 빨라진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속도의 변화가 앞으로 이제 태풍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됩니까? 일단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이 진로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가속이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물리 법칙에서 일단 가속이 붙은 거는 다시 방향을 떠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태풍, 가을 태풍 같은 경우는 편서풍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에서 이제 오늘 그 수도권 쪽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제트기류에 연관된 비구름대가 있거든요. 네. 이게 내일은 이제 동쪽으로 태풍과 같이 합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씩 빨라지겠지만 일단 상륙해서 내일 우리나라 상륙한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빨리 동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보다는 한 2-3시간 정도 오늘이 예측은 빨라졌지만 네. 뭐 태풍 저희들이 예측할 때 그 정도 차이는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내일 아침 상륙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전후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와 또 태풍 자체의 위력과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예보를 오래 하셨지만 그동안 이제 보셨던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의 강도가 이렇게 계속 유지된 상태로 상륙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을 태풍의 경우가 세력이 잘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큰 피해를 줬던 1959년 태풍 사라, 뭐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이 가장 피해를 크게 줬던 태풍들이 다 9월 태풍들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차바가 있었지만 그거는 2016년, 그건 10월 태풍이죠. 9월 태풍이 아니고. 네. 이렇게 가을 태풍이 강하면서 빨라지는 이유는 일단 그 태풍이 발달한 서태평양상의 해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1년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발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단 발달한 다음에는 이동 속도가 여름과 달리 이 편서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측면에서 뒤에서 이 태풍이 밀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을 태풍이 이제 이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되면은 세력이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태풍이 그대로 올라올 이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도 뭐 거의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제주 옆을 지나갈 때도 풍속이 한 3-4m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고 네. 이제 제주를 부딪히게 되면 이제 육지에 일단 부딪히니까 세력은 약해질 겁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기상청 예측으로는 통영 정도 상륙할 때도 거의 43m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태풍이죠. 네. 에너지도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또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계속 강력한 그런 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자, 태풍 피해가 보통 이제 비와 바람 뭐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흰남노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위험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이번 태풍은 저희들이 비태풍은 우태풍, 뭐 바람태풍, 풍태풍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태풍은 두 개 다 강한 태풍입니다. 뭐 바람은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니까 당연히 바람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매미 같은 경우 이 태풍보다도 실제로 제주도를 통과할 때 풍속이 거의 한 5-6m 이상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최대 풍속이 한 초속 60m를 기록을 했거든요. 순간 최대 풍속이. 그래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 바람도 무척 강하기 때문에 바람 피해도 굉장히 클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저쪽 오키나와 근처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하나를 흡수를 했습니다. 네. 흡수를 하다 보니까 태풍이 세력이 커졌고 굉장히 수증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많이 내리는데 일단 네. 태풍이 들어오면서도 비가 아주 국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볼 거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네. 태풍 전면에 이미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지금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서울도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비가 이미 태풍이 영향은 내일서부터인데 이미 오늘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 피해도 상당히 네. 크지 않겠느냐.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풍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 예보가 거의 100에서 300mm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 피해도 상당히 큰 태풍이다. 그래서 이 태풍은 비나 바람 태풍이 아주 공이 다 아주 매우 강한 그런 네.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더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바람과 그 비 피해가 다 같이 이제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혜원 기자. 호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풍태풍, 우태풍 뭐 네. 둘 다인 이번 태풍이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사실상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강풍 반경이 대략 430km,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이 이 한반도의 동서폭보다 더 넓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낮 1시 기준으로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에 그리고 제주도 해상에 이 서해 남부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졌고 이 수도권 북부와 일부 강원 영서 지역, 뭐 전남의 호우특보, 경남권에도 강풍특보가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상 강우량을 좀 정리해 보면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6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남해안, 경상, 동해안에도 4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고요.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100에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에 좀 천천히 오면 그나마 뭐 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 기상청이 시간당 100mm 안팎의 소위 물 폭탄이 좀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강남에 이제 큰 피해를 냈던 집중호우 그 이상의 피해가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가을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흰남노를 얘기할 때 2003년이죠. 매미라든지 또 사라라든지 이제 이런 태풍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흰남노만의 특징 또 유사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번 태풍이 이제 우리가 보기 참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경로를 그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위 25도에서 초강력 태풍까지 발생한 처음의 태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올라왔던 차바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월 태풍입니다. 10월에 아주 큰 피해를 줬던 특히 울산 지역에 그 태화강이 넘치면서 아주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매미는 아시겠지만 저 인명피해도 한 140명 정도,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한 4조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는 두 번째로 큰 그런 태풍인데 지금 이 태풍들과 경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0년에 피해가 제일 컸던 루사보다는 좀 더 경상남도 쪽으로 좀 상륙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저희들은 태풍이 서태평양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큰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처에 들어왔을 때 이 태풍이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느냐. 그러니까 기압이 낮을수록 바람은 강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매미 같은 경우는 제주도 인근을 통과할 때 최대 풍속이 41m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흰남노 같은 경우는 45m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륙할 때도 매미 같은 경우는 한 36, 37m를 기록을 했는데 흰남노 같은 경우는 43m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도가 이제 풍압이죠. 압력으로 이제 부식으로 오는 건데 네. 풍압은 이 풍속의 제곱승이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매미보다 한 1.3배 이상 강한 그렇겠네요. 태풍으로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아까 그 북위 20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북위 20도 이상에서 예전에는 이제 태풍이 잘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생한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미 해양대기청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관 자료를 보니까 네.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일단 첫 번째,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매우 강해진다. 비도 많이 내린다. 근데 두 번째, 태풍이 발생하는 숫자는 줄어든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하면 엄청 강해진다. 세 번째는 점점 고위도로 올라오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저희들도 태풍을 보면 계속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때 예보할 때는 대개 북위 5도에서 15도 정도의 적도 그 해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15도, 20도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최근 한 5년 동안 보더라도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5도 이상에서 지금 발생한 태풍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프리스턴 대학에서 좀 경고를 했던 게 한국이라도 일본 같이 이런 나라들은 20도 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면 이 올라오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즉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대비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이제 강력한 태풍,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기후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더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두 가지 질문만 제가 좀 더 드릴 텐데요. 자, 이제 바람과 비 피해가 아까 다 우려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바람이 강하다고 하면 그 예전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빌딩풍 피해가 2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2020년에 그 마이사카와 하이선이 그 부산 옆으로 해갖고 동해안 쪽으로 쭉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심각했죠. 그 뭐 해운대에 있는 LCT라든가 이런 데 이제 유리창이 수백 장이 깨지고 그 벽에 붙어도 구조물들이 많이 날라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사실 그때 용역으로 연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측 자료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빌딩이 많이 있을수록, 고층 빌딩일수록 빌딩풍은 더 강해집니다. 그때 빌딩의 전면에서 이제 추속 40m 정도 바람이 불 때 LCT 뒤쪽에서는 한 60m 정도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배 이상 강해진다. 그다음에 그때 이제 하이선이 올라올 때는 이 해운대 앞바다 쪽에서는 초속 27m 정도 바람이 불었는데, 빌딩풍이 불었던 LCT 뒤쪽에서는 60m 정도까지 불더라. 이게 이제 관측치들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태풍의 속도보다 최소한 1.5배에서 2배 이상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풍이라는 건 이제 직선으로 보는 수평풍만이 아니고 몰아져 내리는 와류가 있거든요. 네.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 그다음에 도는 바람. 그래서 굉장히 그 주변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마이삭이나 하이선 올라갈 때는 최대 풍속이 부산 인근을 지나갈 때 37m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도 거의 한 6m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엄청 피해가 많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예 외출을 삼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네요. 지금 오늘도 기상청장 아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제발 하루 동안만 집안에 계시라고, 네. 나오지 마시라고. 네. 사실 저희들이 재난 같은 거 할 때 이 태풍이 오는데 지붕 날라가, 아이고 이거 눈뚝 보러 가야 돼,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이 재산 인명 피해 반 정도가 됩니다.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올 때 안전한 곳에 실내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자, 센터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빌딩풍에 대해서 여쭤봤고, 지금 이제 태풍이 근접하는 그 시간대를 좀 예측치를 좀 분석해 보면은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는 만조대랑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해일 피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일 피해가 가장 컸던 게 이제 2003년에 매미였었죠. 당시에 마산항으로 그 해일이 들어오면서 10명 이상의 그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대개 한 4시 반 전후에서 이제 통영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울산 이쪽이 만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을 때인데, 근데 대개 이 해일 피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 해일 피해가 가장 큽니다. 태풍은 바람은 우측이 가장 강하고 네. 비는 전면이 가장 많이 오고 이 파도로 인한 해일 피해는 후면이 가장 큰데, 그러니까 내일 보면은 대개 이제 새벽 6시 이후부터 9시 사이에 이쪽 남해안 쪽 상륙하는 지점 인근 지역들은 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지대라든가 해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 대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쪽 사시는 주민들은 좀 미리 대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 모시고 흰남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 좀 알아봤는데요.